뉴욕시에서 초등학교의 도시락을 촬영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급식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다국적 인종이 살고 있는 미국답게 아이들이 싸온 도시락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으로 영상이 시작되는데요.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도시락 메뉴를 소개하며 해맑게 웃고 있죠. 그 중에서도 조회수를 올리자마자 3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한 아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국계 미국인 에이버리의 도시락 영상인데요. 쿠킹오일에 말아서 싸온 김을 싸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쿠킹오일을 평평하게 펴 위에 김을 놓고 밥을 얹어서 야무지게 돌돌 말아서 먹으며 김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김과 밥의 조합은 정말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녀. 김하고 밥 만지는 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초등학생이 스스로 김밥을 만들다니 놀라워요. 김과 밥을 스스로 싸 먹는 초등학생의 모습도 놀라웠고 무척 단순한 조합으로 보이는데도 너무 맛있다고 하는 초롱초롱한 학생의 눈을 보니 그 맛이 더 궁금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한국의 김을 사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영상에 나온 아이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 진실되어 보여서 저 김만 있다면 우리 K씨도 밥을 잘 먹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사실 김밥이 한국 음식이라서 더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제게는 한국 음식과 관련된 놀라운 경험을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에 살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제게는 외동딸 K씨가 있는데요. 두 번의 유산 끝에 만나게 된 아기 천사라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딸인데요. 어릴 때부터 입이 짧은 아이라 항상 먹는데 고민이었습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텐데 K씨는 뭘 먹어도 맛있게 먹는 법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라도 잘 먹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더 먹을 게 없다는 딸의 이야기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식사에 대한 걱정으로 저와 남편은 K씨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식탁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너 그렇게 항상 먹는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 엄마 또 잔소리. 너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다양하게 안 먹으면 꽉 막힌 사람 된다. 어떤 사람의 머릿속은 그 사람이 먹는 음식과 같다라고 했어. 아니, 그런 말은 또 누가 한 거야? 매일의 삼시세끼가 내 몸이 되는 거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 거거든. 아빠까지 왜 그래? 나 밥 그만 먹을래. 학교에서도 먹을 게 없는데 집에 와서도 잔소리에 밥을 못 먹겠네. 저희 집 식사 시간에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사춘기라 그런가 싶다가도 학교에서도 먹을 게 없다는 딸의 이야기에 엄마와 아빠는 걱정이 되는데요. 미국의 학교 급식이 부실하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걸 먹는지 잘 몰랐거든요. 미국은 주마다 급식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학교의 편리함 때문에 품을 사용하고 고칼로리의 식단에 채소가 부족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죠. 저는 딸 아이에게 엄마가 블로그에 쓰려고 하니 학교 급식 사진을 찍어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씨는 무척 귀찮아했지만 제가 부탁한다고 하니 마지못해 응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딸이 찍어온 사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인 메뉴와 피자, 타코, 샐러드, 랩, 프레첼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메인 메뉴는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피자 맛은 어떠냐고 묻자 너무 짜서 한 입 먹고 못 먹었다고 했어요. 사진들을 보다가 정체불명의 주황색의 음식이 있어서 묻자 딸은 고개를 저으며 엄마 이거 뭔지 맞춰봐. 진짜 상상 초월이야. 전혀 상상이 안 되던 저는 뭐지 싶었는데 그 정체는 바로 잘려진 삶은 당근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미국 학생들이 너무 뚱뚱한 게 걱정된다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라고 지시해서 약 2주 동안이나 이런 급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 때문인지 2주 뒤에는 없어졌지만요. 가끔 브로콜리나 볶음밥처럼 보이는 라이스가 나오긴 했지만 모조리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들을 보고 있자니 이게 정말 건강에 좋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군요.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지 딸아이는 친구들이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많아서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미국 내 학부모 커뮤니티의 급식에 대해 고민하는 글을 올리자 수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해주며 급식을 바꿀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도 자신의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분노하더군요. 영양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한데 왜 계속 이러한 메뉴를 아이들에게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식판 위에는 치즈와 패티가 한 장뿐인 버거와 주스, 마카로니엔 치즈와 주스가 덩그러니 올려있는 사진, 다른 사진들도 크게 다른 거 없는 메뉴였어요. 물론 카페테리아에서 스스로 먹고 싶은 것을 담아서 더 그렇게 보이겠지만 편식이 심하고 특히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라 채소는 한 입도 안 먹을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는다고 했다고 하는데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의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나는 진작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사주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기에 가능한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 정말 전쟁같이 아침을 맞아요. 다양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변화도 없고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했고 선생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 교장 선생님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학교에서의 예산이 한정적이라 어려움은 있겠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교장 선생님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장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도시락을 싸주려고 했지만 K씨가 거부해서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소고기 야채버섯 볶음밥 할 줄 알아? 라고 묻더군요. 소고기 야채 볶음밥은 집에서도 먹은 적이 있는데 버섯 볶음밥은 좀 생소하더군요. 제가 그걸 어디서 먹었는지 묻자 오늘 학교 급식에 소고기 야채 버섯 볶음밥이 있었어. 호기심에 조금 떠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엄마 그리고 오늘은 감자튀김 대신 감자볶음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흥분하더군요. 감자와 양파, 당근, 양파를 가늘게 썰어서 볶았는데 무척 맛있었고 특히 익힌 양파와 당근이 엄청 맛있었다며 지난번 먹었던 삶은 당근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평소 먹을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던 아이가 이렇게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게 전 너무 놀라웠죠. 그래서 학교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이미 학교 커뮤니티는 오늘의 급식 이야기로 뜨겁더군요. 오늘 야채 나온 거 봤냐며 케첩을 야채에 분류하는 수준과는 다른 야채가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슈의 주인공은 한국 조리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을 채용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더군요. 다음날 학교에 연락하자 교장 선생님도 놀랍다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국 급식 영상을 보게 되셨고 궁금함에 한국 조리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을 채용하셨던 거였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어 일부 메뉴만 시도해보았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교장 선생님은 조리사님이 만드신 음식의 맛에도 놀랐지만 조리하시는 모습에도 너무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조리복과 조리 모자를 착용하고 손부터 씻는 모습에 한국은 맛뿐 아니라 위생에도 철저하구나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식재료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며 깔끔하게 손질하시고 조리를 해 나가시는데 많은 양의 요리를 하느라 기름 냄새와 열기에 조리사님은 금세 땀범벅이 되었죠. 보고만 있어도 힘든 상황에 힘들지 않냐고 물었고 조리사님은 웃으시며 우리 아이들이 먹을 음식인데 괜찮아요 하시며 또 바쁘게 음식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라니 학생들을 자신의 자식 같다고 여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진심감동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쓰며 대충 하는 법이 없더군요. 정말 자기 자식들이 먹는 것처럼 준비하며 정성스럽게 요리해 주시는 한국의 맛. 교장 선생님은 정말 감동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 채용하신 한국 조리사님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훨씬 다양한 음식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장 선생님도 영양사와 다른 조리사분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급식 메뉴를 만들어 보라고 한 거였습니다. 굳이 이를 만든다며 불평을 하며 계속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다른 조리사님들도 막상 새 메뉴를 보고 너무나 만족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만든 한식 급식 메뉴들이 만들어졌고 조리사님도 초조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와 다른 낯선 메뉴에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야? 피자는 어디 있어? 난 밥 안 좋아하는데. 하지만 고소한 냄새에 이끌린 아이들은 조금씩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먼저 맛본 친구들의 권유에 하나둘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뭇거리던 아이들은 막상 음식을 먹고 나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분명 좋아하지 않는 식재료로 만들었는데도 맛이 훨씬 좋았거든요. 같은 식재료인데 한국식으로 만들면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다니 놀라웠습니다. K씨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메뉴들이 너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K씨에게 메뉴 사진과 이름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이후로도 두부조림, 떡갈비, 돼지불고기, 소시지 야채볶음, 계란찜 등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한식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제게도 낯선 메뉴였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K씨는 집에 와서도 먹고 싶다며 제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딸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용기가 생겼고 좀 더 활기차졌습니다.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친구들과의 점심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편식하던 아이가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K씨의 말대로 한식 요리를 배워서
직접 먹여보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니까요. 제가 한식에 관심을 보이자 남편은 한국 여행을 제안하더군요. 정말 제대로 된 한식을 먹어보고 싶다며 이번 여행의 목표는 한국 음식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 여행을 오게 되었고 여행 전 먹어볼 한국 음식 고르기에 진심이었죠. 남편은 부대찌개를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스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왜 부대찌개가 먹고 싶냐고 대묻자 햄, 소시지, 베이컨, 야채, 면, 떡 등 다양한 재료와 함께 양념이 들어가 있어 비주얼이 독특하다.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가고 조금 매워 보이기도 하는데 너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K씨는 돼지갈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고기 별로 안 좋아하면서 먹고 싶냐고 했더니 코리안 바비큐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전한인 식당에서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삼겹살이냐고 묻자 엄마 그거 아니고 돼지갈비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유튜브에서 보여줬는데 직접 불 위에서 구워서 먹는 건데 달짝지근한 간장으로 양념한 돼지고기가 진짜 맛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갈색, 검은색에 가까운 고기가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걸 먹어보고 싶다니 제 딸이지만 참 괴짜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거에 관심 없던 딸의 눈이 빛나다니 저도 너무 기대되더군요. 제가 먹고 싶은 것은 김밥과 쌈밥이었습니다. 전에 초등학생이 정말 맛있게 먹던 김밥을 직접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냉동 김밥도 구하기 힘들고 직접 만들어주는 곳에서 먹으려면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한국에서는 김밥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아서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채식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직접 채소에 음식을 싸먹는 방법이 새롭고 재밌게 느껴졌어요. 제 취향에 맞게 쌈에 들어갈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죠. 쌈장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직접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먹어도 건강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김밥도 그렇고 쌈밥도 그렇고 뭔가 싸서 먹는 걸 좋아하나 하는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크다는데 저희 여행은 어땠을까요? 기대감에 하게 된 한국 여행은 기대 이상으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여행하며 먹어본 음식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 공부했는지 부대찌개 유래부터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했던 시기, 미군 부대의 구내식당에서 소시지를 모으고 베이크빈도 넣고 만들기를 시도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음식이 나와서 먹어봤죠. 매워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소시지와 치즈가 매콤한 국물과 만나 적절하게 어우러진 맛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스팸을 그렇게 즐겨 먹지 않는데 부대찌개에 들어간 스팸은 이전에 알던 스팸과 달랐습니다. K씨는 부대찌개에 들어간 라면을 너무 좋아하더군요. 매워서 연신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어려워 면이 미끄러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더군요. 그리고 떡을 먹으며 쫄깃하고 매운데 맛있어라며 감탄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맛있게 첫 음식을 먹은 거죠. 전 K씨가 맛있게 먹었던 떡이 궁금해 떡집을 검색해보았고 어렵지 않게 떡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떡은 국식에 가루를 찌고 빚어서 만든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하더군요. 전 일본의 모찌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새 또 검색해본 남편이 모찌랑은 다른 거라며 모찌는 찹쌀로만 만들 거라고 했어요. 모찌는 찹쌀로 찐 다음에 빚기만 하면 되는 거라 차원이 좀 다르다. 매움 쉬움 단계라고 표현하더군요. 한국의 떡은 국식 가루뿐만 아니라 쌀, 찹쌀을 가리지 않고 반죽을 만들어서 만들며 나무 망치로 두드려서 모양을 바꾸는데 엄청나게 찰지다는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을 검색으로만 아는 남편 같으니라고. 저희가 떡으로 논쟁을 하는 사이 K씨는 떡을 고르고 있었어요. 귀엽게 생긴 꿀떡과 아까 그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다는 인절미, 그리고 색이 고운 무지개떡을 골라서 먹어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떡을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떡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음료수를 주셨어요. 저희가 돈을 드리려고 하자 웃으시며 식혜 한 잔은 한국의 정이라며 주시더군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물에 왜 쌀을 넣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엿기름 가루를 우려낸 물에다가 삭힌 밥알을 부은 거라는 알 수 없는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궁금해서 먹어봤는데요. 달고 시원한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떡이랑 먹으니 더 맛있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음식의 최적합의 조화를 찾아내는 마술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K씨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특이한 모습의 식탁이 눈에 띄었죠. 식탁에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웃으며 여기에 화로가 놓인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비큐라 함은 화로를 따로 두어 구워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렇게 식사용 테이블에 화로를 두다니요. 화로와 테이블을 오갈 필요도 없이 편히 앉아서 따끈따끈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 숯불이 담긴 화로가 나왔고
저희는 그 위에 갈비라고 부르는 고기를 올려서 굽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프가 아닌 가위로 익힌 고기를 잘라주는 모습도 깜짝 놀랐지만 직원분들의 친절함에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먹어본 한국 갈비의 맛은 그야말로 엄지가 저절로 올라가는 맛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스를 넣은 걸까요? 양념을 바르면서 굽는 고기와는 또 다른 깊이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저희는 고기만 시켰는데 잡채며 김치며 샐러드며 나물 반찬까지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주 메뉴를 시키면 반찬이 나온다는 거 정도는 여행 전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고 눈으로 보았던 것보다 실제로 경험하는데 더 확실하죠? 초록색의 여러 쌈 채소들이 있어 싸 먹어보았는데 맛의 조화가 훌륭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갈비는 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야채나 김치 그리고 옆에 있는 상추즙과 쌈장에 쌈을 싸서 함께 곁들여 먹으면 된다고 직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쌈밥을 여기서 먹게 되다니 제가 이게 쌈밥이냐고 묻자 쌈밥은 더 다양한 채소를 제공하고 쌈장 종류도 다양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무궁무진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한국 여행 내내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온 전 한국 음식을 유튜브로 배우고 있죠. 건강한 한국 음식을 가족들과 먹고 싶어서요. 오늘은 김밥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재료를 다 구할 수는 없어서 김, 계란, 햄, 그리고 물을 식초에 담근 피클을 사용하고 당근을 볶아서 넣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좀 까다로웠지만 이렇게 다양한 게 들어가니 맛이 없을 수 없고 건강에도 좋겠다고 확신할 수 있었죠. 다음에 또 한국 여행을 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음식들도 먹어보고 싶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단순히 배만 채우는 수단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오롯이 담은 게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